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뉴스 시작합니다.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시가 공동으로 경기 남부광역철도 건설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후로 터져나온 경기 남부 철도 건설 계획을 BTV 뉴스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시 내 번화가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수원시는 경찰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달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 잘 살펴보셨습니까? 철도 관련 공약을 하지 않은 후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철도 공약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BTV 뉴스는 경기 남부 지역의 도시철도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문 기자. 네, 그야말로 뭐랄까요? 경기 남부 지역에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저희도 연일 GTX 관련된 보도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조차도 철도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철도 계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경기 남부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크고 작은 신도시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신도시들은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철도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부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 남부의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중소규모의 신도시가 촘촘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새로운 철도 구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대장지구입니다. 지역에선 남판교라고 불리고 있지만 판교와는 전혀 다른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버스를 타고 환승해야 하는데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려면은 여기서 버스 타고 미금역 가거나 판교역까지 가야 돼요.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버스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가봐야 한 20분, 30분 걸리다 버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발표되면서 이곳도 전철역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른바 대장지구역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35년 기준의 지도를 보면은 이게 대장지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신강남선을 4조면 된다 그러고 그리고 뭐 지역 영향평가를 안 해도 돼서 훨씬 더 단축해서 빨리 될 수 있다고 하고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제3판교, 용인 성복, 광교, 수원 메탄을 지나 화성 봉담 등 그동안 철도에서 소외됐던 중소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서울에 의지하지 않고 경기도 지방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도시철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성남시 등 4개 지자체가 함께 노선을 만들고 4량 정도의 경전철을 5분 간격의 배차로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BC 1.17이 넘는 타당성이 있는 경전철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 경기 남부 광역철도 경기도에 건의를 드리고 경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제5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건의안을 오늘 올리는 겁니다. 4개 지자체는 자체 철도 사업에 약 5조 2,7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인덕원 동탄선, 신봉 동백선 등 서울이 아닌 경기 지역 내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망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100만 인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철역이 병정역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400만, 500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규모 도시에 밀려 철도 사업에서 소외돼 있던 중소규모 지역. 이번 경기 남부 광역철도 노선안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네, 저희가 철도 구상 관련해서 먼저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을 잇는 철도 계획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그 대도시들이 좀 손을 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만 바라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위성도시, 베드타운 이런 게 아니라 네. 도시 자체의 경쟁력이 확보된 만큼 나름의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만큼이나 이제 경기도도 자체 경쟁력이나 힘이 좀 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난 총선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이른바 메가서울 이슈가 좀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광명이나 김포, 하남 이런 도시 등등이 서울로 편입을 하냐 마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상 좀 수도권 자체가 이제는 메가톤급이지 않을까. 굳이 서울로 편입해야 하나. 자체 좀 크기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네. 서울 편입 이슈가 있었던 광명시의 경우를 보면 도시 자체적인 성장 가능성이 큰데 난데없는 총선 이슈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네. 광명시의 미래와 성장 가능성 역시 이 철도 계획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철도망이 광명을 거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조윤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철도 노선은 모두 7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은 신안산선과 월곶 판교선, 고속철도 전용선 등 3개입니다.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역 Y자 노선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석수를 지나 광명까지 연결됩니다. 광명에서 시흥 목감을 지나 안산 한양대역까지 가는 제1노선과 광명에서 시흥시청을 지나 송산까지 연결되는 제2노선입니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월곶 판교선은 시흥 월곶을 출발역으로 KTX 광명역을 지나 판교로 이어집니다. 2030년 개통이 예정된 고속철도 전용선은 KTX 광명역에서 서울 용산을 지나 수세까지 이어집니다. 이들 3개 노선이 개통되면 광명에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까지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노선은 광명-시흥선, GTX D노선, GTX G노선, 신천-한 신림선 등 모두 4개 노선입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은 KTX 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 광명 사거리를 지나 신도림을 연결합니다. GTX D노선은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집니다. GTX G노선은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와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까지 연결합니다. 신천 하안 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역, 하안역, 서울 신림역을 잇습니다. GTX D노선이 완공되면 광명에서 인천공항까지 25분, GTX G노선은 광명에서 서울 강남까지 13분, 경기 포천까지 43분이면 도착합니다. 신천 하안 신림선이 완공되면 광명에서 서울 신림까지 8분, 시흥 신천까지는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광명시가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국가 철도망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7개의 철도 노선이 모두 완료되면 광명시 철도역도 기존 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선에 설치될 4개 신도시역을 비롯해 KTX 광명역과 학원역, 광명 사거리역이 주요 환승역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2032년 개통 예정인 광명-시흥선은 현재 LH가 노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천 하안 신림선은 지난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토부 등과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안산과 시흥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네, 저희가 이 광명 지역의 철도망 계획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7개의 노선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광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노선도 있고요. 동쪽으로는 서울, 경기 이렇게 주요 지역의 생활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광명시 못지않게 철도망 구축 계획이 촘촘하게 계획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입니다.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남북 축에 이 철도망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용인, 화성, 수원 지역에서는 동서로 이 철도망이 또 놓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철도 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김효승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GTX A노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용인 구성역 일대입니다. 오는 6월 GTX A노선이 개통하면 구성역은 환승역이 될 예정으로 앞으로 추가 노선 신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당선과 GTX A노선에 더해 동백 신봉선을 신설하는 방안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겨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성역 일대 플랫폼시티 개발에 이어 이른바 트리플 환승역 가능성이 나오며 지역민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또 바라는 주민분들이 바라는 많은 이제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되게 크고 반도체 클러스터 성장과 함께 용인과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철도 계획이 나오면서 여러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SRT와 GTX A노선이 지나는 동탄역에는 인덕원 동탄선이 건설 중이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긴 수도권 내륙선, 그리고 분당선 연장 구상이 나오며 총 5개의 노선이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와 용인 경전철 연장 구상으로 3개 노선 환승역이 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됐던 구성역도 3개의 노선이 지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당선과 GTX A에 더해 동백 신봉선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수원과 용인, 화성시가 내놓은 구상에서 환승역으로 꼽히는 역에는 모두 10곳 정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노선 환승이 예상된 3개역 외에 신분당선 연장선과 인덕원 동탄선이 만나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이 있고 신분당선 연장선과 1호선이 만나는 화서역, 경기 남부 광역철도와 동백 신봉선이 만나는 신봉, 동백 신봉선과 용인 경전철이 만나는 동백, 경강선 연장선과 용인 경전철이 만나는 에버랜드역과 용인 중앙시장역, 수도권 내륙선과 경강선 연장선이 만나는 남사까지 10곳 이상이 새로 환승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자체의 철도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 남부를 횡단하는 교통이 보다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도시로 관심받는 용인을 중심으로 철도 구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우수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철도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꼭 좀 도와달라는 부탁도 할 계획입니다. 4개의 큰 도시가 힘을 모으면 저는 이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7월쯤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과 추가 검토 사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네, 광명에 이어서 용인, 수원, 화성까지 이제 다양한 철도 계획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정도면 정말 그 경기도 내 웬만한 도시들은 철도로 다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인 게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교통이 좀 불편하다라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연계가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원과 동탄 지역인데요. 주요 역사로 가는 교통수단이 불편하면 이런 계획이 나와도 그렇죠. 무용지물이겠죠. 네네. 그래서 동탄역의 경우를 보면 이 GTX를 타고 수서역까지 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용객들이 예상보다 좀 적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램입니다. 이 트램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서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재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철도역이 1호선 성균관대역이 전부인 수원시 장안구 지역.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를 빼면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으로 꼽힙니다. 장안구 주민들은 수원 시내 이동에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도 교통이 없어 무조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차 간격이 길고 여러 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나가는 거는 5분마다 간격이 이제 배차가 되는데 수원
수원 시내 저는 62-1번 이용하는데 보통 15분에서 한 20분, 오래 걸릴 때는 막 25분 이상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승해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북수원 차량기지를 출발해 장안구청 야구장을 거쳐 수원역까지 노선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노면전차 트램을 놓을 계획입니다. 수원 트램이 개통하면 장안구 지역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램이 동탄 인덕원선과 신분당선 등 수원 시내 모든 철도와 연결돼 장안구 주민들이 수원의 철도 교통을 이용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올해 인덕원 동탄선이 착공이 되었고 아울러 신분당선, 호매시까지 연장하는 노선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지고 저희도 이제 시 내부에서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구축하고자 도시철도, 트램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서도 트램 건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교의 대중교통은 신분당선으로 대표되는데 주거 지역과 접근성이 나빠 연계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신분당선까지 오는 길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무래도 배차 간격이 좀 길고 대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광교 트램은 수원 정선거구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이고 수원 트램은 수원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5명이 공동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램 전문가들과 실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광교 중앙역, 수원 컨벤션 센터 앞까지 가운데로 연결하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법조타운, 법조타운에서 상현역까지. 트램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은 화성, 동탄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트램 건설을 염두에 뒀던 만큼 차로 한가운데엔 철길을 놓을 자리가 확보돼 있습니다. 2개 노선 36개 정거장으로 구성된 동탄 트램이 개통하면 SRT와 GTX 정차역인 동탄역까지 신도시 어디서나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탄 트램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철도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철도 교통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철도가 지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바로 안성입니다.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동탄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가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성 시민들은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경기 남부를 잇는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쭉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정말 이대로 잘 완공이 된다면 경기 남부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수도권이 정말 하나의 생활권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좀 미래를 설계하는데 좋은 정보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명 수원 발발이라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시 봉담읍에서 수원시내 번화가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지난 14일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도 마쳤는데요. 수원시는 경찰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 전체 거주자의 42%가 40대 이하 여성입니다. 해당 건물은 며칠 전부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거 여성을 10명이나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 14일 이 건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순찰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불안해가지고. 졸지의 연쇄 성폭행범과 같은 건물에 살게 된 여성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범행 수법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노리는 거라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주칠까봐 좀 무섭고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고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게 여기 건물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별 기동대를 구성해 24시간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고 있고 수원시는 초소를 설치해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병화의 거주지인 지하철역과 가까운 데다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번화가 안에 있고 반경 1km 안엔 초중 고등학교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주지가 대형마트이고 지하철 인근이며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보호관찰소 등과 공조하고 신속히 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2년 전 출소한 박병화는 그동안 화성시 봉담읍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방을 얻어 박 씨의 집 앞에선 수개월에 걸쳐 퇴거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네, 보도국입니다. 앞서 BTV 뉴스를 통해 연쇄 여성 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에서 최근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보도대로 박병화가 거주하게 된 수원의 이 주상복합 건물에는 112세대 125명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여성 입주민입니다. 그동안 박병화의 범행 수법을 보면 귀가하는 여성을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치안 전문가들은 문만 닫으면 외부와 단절이 되는 오피스텔과 같은 이런 주상복합 건물에서는 박병화의 재범을 막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난데없이 연쇄 성폭행범과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이 여성 입주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제거할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철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 문제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흥시도 전철 역사 건립 등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시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시의회가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 중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